능력이라는 단어는 성공이란 고도의 단어를 이루는 근간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근간은 바로 태도에 있음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요. 우리의 과거, 우리의 지난한 모든 일들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미 지나간 사실이기 때문에 다시 되돌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필연적으로 또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는 것도 우리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한 가지는 오늘 이 시간 내가 해야 될 가장 작은 것 하나, 이것은 바로 우리의 태도에 따라 분명히 바뀌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인생이란 무엇일까요? 그래요.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내게 일어날 10%의 어떤 것에 그 반응하는 90%로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어난 일, 어떻게 반응에 따라서, 즉 우리의 태도를 따라서 분명히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강해 설교자인 찰스 스윈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가면 갈수록 태도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친지 더욱 실감하게 됩니다. 제가 볼 때 태도는 사실보다 더 중요합니다. 태도는 과거보다, 교육보다, 돈보다, 상황보다, 실패보다, 성공보다 사람들이 생각하거나 말거나 행동하는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태도는 예모, 타고난 능력 혹은 기술보다 더 중요합니다. 태도가 회사나 교회나 가정을 만들 수 있고 망칠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매일 그로부터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철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시대에 발견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인간이 자기 태도를 바꾸면 자기 인생이 바꿀 수 있다는 것이라는 겁니다. 세계적 유명한 고지의 신경정신과 의사 빅토르 프랭클은 이 점을 분명히 말하면서 그의 인생을 말합니다. 그는요, 나치 수용소에서 갇혀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가진 모든 재산을 다 몰수당하고 가장 잔인하고 무참한 고문을 당하면서 그는 기록을 하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인간의 궁극적인 자유는 어떤 주어진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선택. 그 선택은 어디에 달려있는가? 태도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왜 태도가 중요한가? 왜 태도가 중요한가? 태도라는 것이 무엇이기에 그토록 우리에게 중요한가? 태도는 첫 번째 마음의 표현입니다. 잠언 23장 7절 본문에는 이렇게 말하죠.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었다면 그 일도 그러한즉. 여기서 대저란 말은 대초로 보아서란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태도는 마음의 표현이다. 가령 잘한다고 하면 정말 잘한 말대로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잘한다는 말은 두 가지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진짜 잘할 때 잘한다 표현을 쓰고, 그러나 비꼴 때 잘한다는 말을 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말을 들을지 우리는 이 말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분명히 결정될 수 있습니다. 태도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실력, 기술, 경험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을 고용할 때에 이런 말을 하지요. 마음을 고용하라. 즉, 이 말은 태도가 좋은 사람을 고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몸과 마음을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태도가 몸의 자세와 유사합니다. 몸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자세와 태도의 문제예요. 여러분, 몸의 자세가 중요하지요? 건강과 너무 직결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앉은 자세가 나쁘면 요통이나 어깨 결림에 시달릴 수가 있습니다. 한쪽 다리 이렇게 꼬고 앉으면 한쪽으로 하중이 실리기 때문에 역시 요통에 시달릴 수 있어요. 여러분의 앉은 자세가 여러분의 앞날을 결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세를 다시 한번 고쳐보기 바랍니다. 내 인생은 어떻게 가야 하는가? 어떤 성공의 삶을 살아가야 하냐? 여러분의 자세로 결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번 볼까요?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늘 수첩을 꽂고 다닌다면 놀라지 마십시오. 골반이 변이 현상이 일어나요. 쉽게 말하면 짝꿍둥이가 되는 거예요. 또 어때요? 우리 아이들 한쪽에 가방을 한쪽을 메고 다니면 척추 측만증에 걸릴 요인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 그래서요, 양쪽을 잘요, 균형 있게 교대로 잘 들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몸의 자세는 계속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은 나중에 통증이 되어지고 직면병이 되어지고 결국은 우리의 삶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의 자세, 더 중요한 것은 또 여러분의 자세도 중요해요. 여러분 꾸부정하지 마십시오. 인생이 꾸부정할 수 있어요. 곧게 펴며 살아가도록 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곧게 펴질 겁니다. 몸의 자세가 여러분의 마음의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음에 늘 근심하고 걱정한다면 표정이 어두워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혹시 오늘 교회 나오면서 여러분의 자녀 문제 때문에, 가정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한 분 있어요? 그 문제 때문에 밤새 이런 생각, 저런 생각으로 나온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들의 모습을 보면 뭔가 우울해 보세요. 침울해 보여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우리가 뭘 맡긴다면 이분이 그 일들을 잘 해낼 수 있을까? 걱정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표정을 이렇게 표현도 하지요. 송침이 씹어본 얼굴을 하면 어떤 얼굴이에요? 찌릿하게 인상을 찍고 있는 사람을 꼭 뭐라 그래요? 송충이 씹어먹는 표정이다. 여러분 이런 표정을 짓는 사람에게 여러분 혹시 배우자를 또는 사원으로 교사로 지도자로 적합할까요? 물론 자기 멋대로 독재를 부리는 사람에게는 아무 이상이 없지만 그러나 정상적인 사회의 사람이라면 그 큰 일을 할 수 없다고 단정 지을 수 있습니다. 늘 어두운 표정, 늘 그늘진 표정, 늘 싸늘한 표정, 늘 마음에 안 든다는 표정. 여러분 이런 표정을 우리는 바꿔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어디선 무엇하는지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는 시집도 안 돼요. 결혼도 힘들어요. 뭔가 성취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늘 사랑스러운 표정, 늘 너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는 표정, 늘 따뜻한 표정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런 긍정적인 표정이 우리 얼굴 속에 담겨지고 합니다. 옆 사람 한번 보실래요? 표정이 어떠세요? 옆 사람 때문에 내가 좀 밝아진 것 좀 느끼지 않습니까? 이거 이상하라 선한 영향력이에요. 그래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태도는 물론 바꿀 수 없는 것도 있고 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태도는요. 여러분 태도를 할 수 없는 것은 이것입니다. 능력을 대체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태도가 좋아도요. 예를 들어서 오페라를 한다. 태도는 좋은데 노래 실력이 없으면 할 수 없어요. 영향을 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태도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못하는 거 있다. 실력은 어떻게 해야 돼요? 노력해야죠. 또 어떻습니까? 태도가 할 수 없는 것은 경험을 대체할 수가 없어요. 경험은 내가 더 노력하고 많은 것을 알 때에 경험되는 거예요. 태도가 좋다고 해서 경험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또 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장하는 것 대체할 수 없다. 태도가 좋다고 잘 자랍니까? 태도가 좋다고 금방 어른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 역시 태도도 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태도는 저절로 좋게 지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태도가 좋다고 젖소가 젖을 다 짜요? 아니잖아요. 태도가 좋다고 다 되는 건 아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태도로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태도는 여러분의 생활의 방식을 바꿔놓습니다. 여러분 선수들이 경기를 임할 때 어떻게 해요? 경기의 결과는요. 무엇에 달라진다? 오늘 내가 이길 수 있다. 뭔가 하면 되겠다는 태도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죠. 시작이 좋으면 다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끝도 좋아야 합니다. 인생의 끝이 좋아하려면 무엇이 되는가? 태도가 좋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도는 또 인간관계를 변화시켜 줍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가정생활, 교회생활에서 가장 힘든 것이 바로 대인관계입니다. 상대를 무시하고 자기만 잘되고 대접받는 태도는 대인관계에 참 어려움을 겪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를 배려하고 존경하는 태도는 대인관계를 풍성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태도는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 또 어떻습니까? 태도는 인간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하지 못한 사람에 비해서 문제가 적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링컨 대통령,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 중에 1위에 붙고 있어요. 그러나 링컨 대통령도 우리가 가질 수만 가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부딪힐 때마다 그는 계속해서 좋은 태도를 가졌어요. 좋은 태도를 가지고 실력을 쌓고 경험하고 성장하고 바른 태도를 유지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태도가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우리는 오늘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는데 두 번째 우리는 생각해보는 믿음의 긍정인 것입니다. 어느 대학 신문사에서 본받고 싶은 인물을 조사하는 설문지에서 제1위가 누구였냐면 백범 김구 선생님이었습니다. 그가 꿈을 갖고 열심히 공부해서 과거 시험을 보러 갔는데요. 그는 실망하고 말았어요.
실력도 없는 부자예요. 큰 선비가 돈으로 과거급제고 배수를 사더란 거예요. 나 이런 세상에서 공부 안 하리라고 했어요. 근데 자신이 돌아와서 집에 와서 거울을 보니까 자기 얼굴은 어때요? 세 가지의 자신 얼굴 발견해요. 첫 번째는 자기 얼굴이 아주 천한 천격이고, 두 번째는 아주 가난한 얼굴이고, 세 번째는 아주 다른 사람 무기에 대한 흉격 얼굴을 가졌어요. 여러분 이 얼굴은 한번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어느 날 책을 보다가 이런 글을 발견해요. 얼굴이 좋은 것이 몸이 좋은 것만 못하고, 몸이 좋은 것이 마음이 좋은 것만 못하다는 이 글을 읽고 그가 마음을 고친 거예요. 여러분 얼굴보다 뭐예요? 마음. 우리 유행가 가사에 그런 말 했죠. 얼굴이 예쁘다고 그러잖아. 마음씨가 보여야지. 이 백범 김무선들도 마음씨가 중요한 것을 생각하고 고쳐놓은 거예요. 그 얼굴이 어떤 얼굴이었다고요? 세 가지 얼굴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안 될 수밖에 없는 얼굴이었잖아요. 천한 얼굴이었고, 가난한 얼굴이었고, 흉측한 얼굴이었어요. 우리는 그래도 그런 얼굴 없잖아요.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는 얼굴이잖아요. 아멘.